안녕하세요. 룰루베이스볼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일에 제4기 백호기 전국 중앙야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백호기 중앙야구 대회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32강전에서 소래중과 세광중과 소래중 간의 경기에서 연장 8회 말에 끝내기 스퀴즈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록 규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시겠지만, 규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 부탁드리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제4회 백호기 전국 중앙야구대회 세광중과 소래중 간의 경기고 5대5로 경기는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야구는 7회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8회 연장에 들어가서 승부치기를 진행 중이고, 소래중학교의 현재 끝내기 찬스입니다. 8회 말 1사 만루 상황이고요. 3번 타자 박현성 선수가 지금 타석에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타자 주자가 스퀴즈 번트를 댔고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왔습니다. 투수가 이 타구를 잡아서 홈에 승부를 했지만 이미 3루 주자가 먼저 홈을 밟으면서 경기가 이렇게 끝내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을 해야 할까요? 처음 기록원의 타구 판정은 이랬습니다. 투수 땅볼, 끝내기 투수 땅볼, 타점 하나가 부여가 됐고요. 여기에서 기록원이 첫 번째로 미스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미스를 했느냐? 일단 번트가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번트가 표시가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기록을 다시 확인을 할 때 이 타구가 이 타자가 타격을 했는지 혹은 번트를 댔는지가 확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번트를 댔으면 번트를 댔다고 지금 숫자가 나와 있죠. 1 밑에 물결 표시를 해줍니다. 물결 표시는 번트를 댔다는 표시고요. 그런데 지금은 물결 모양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 땅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기록원의 미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최초 기록원의 기록 판정은 투수 땅볼에 타점 하나를 부여해서 끝내기 투수 땅볼로 끝이 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부터 아마야구라는 아마야구 전문 채널 운영자인 서태웅 씨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이 부분이 우리는 희생타를 주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생타가 전혀 주어지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정이 되었는데, 정정이 되었지만 이건 어떤 근거로 우리가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야구규칙 9.08 희생 번트와 희생 플라이 부분에서 B항을 보시게 되면, 무사 혹은 1사에서 번트를 처리하는 야수가 다음 베이스로 가려는 선행주자를 아웃시키려고 하였으나 실책 없이 주자가 살았을 경우 희생 번트를 기록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서 보신 상황과 일치합니다. 아무런 1사 상황에서 수비자가 어떤 수비 행위를 했음에도 전혀 실책의 요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자가 살았죠. 이 부분은 희생번트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거는 희생번트가 주어져야 한다, 희생번트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의 제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한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합리적인 기록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희생타로 볼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쟁점이라고 한다면, 타자가 번트를 했을 때 주자를 진루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안타를 얻기 위한 것, 예를 들어서 기습 번트라든지 타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 번트를 댄다든지 했을 때, 이거는 작전에 의한 진짜 내가 본인이 희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오로지 그냥 내가 살기 위한 목적으로 기습 번트를 댔다라는 것을 공식 기록원이 판단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자에게 희생 번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식 기록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타자에게 희생 번트를 기록하지 않고 이때는 타수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웃이 되었다면 타자에게는 타율이 깎이는 결과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명백하게 경기를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번트가 됐죠. 번트를 됐고 주자를 어쨌든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주 다분합니다. 이런 쟁점에 있어서 이거는 기습 번트라고 하기보다는 희생 번트로 주는 것이, 희생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번트의 목적과 타격의 행위는 완전 별개의 사안입니다. 번트는 벤치의 작전 혹은 팀을 위한 희생의 목적을 가지고 선행주자를 진루시키기 위한 목적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타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자를 이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격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타격을 하는 겁니다. 내가 1루에 출루를 하고 홈런을 치고 안베이스 4개를 얻는다든지 결과적으로 내가 우선이 되는, 내가 출루하는 것이 일단 목적입니다. 그래서 번트와 타격 행위는 완전히 별개로 볼 필요가 있고 이 번트 안에서 기습적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나뉘는 것이지 번트와 타격 행위는 아예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구 기록 규칙에서 희생 번트 이 사항의 아래를 보시면, 부기를 보시면 타자가 번트를 했을 때 진루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안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타자에게 희생 번트를 기록하지 않고 타수 1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부기 2항을 적용할 때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하면 타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도록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타자에게 이건 기습 번트야, 너는 희생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 넌 희생타를 받으면 안 돼, 그냥 일반적인 기습적인 타격 행위라고 봐야 돼 라고 하는 것도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자는 무조건 홈승부를 펼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끝내기 상황이 아니라 1, 2회 이때 같은 상황이 나왔다면 타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야수 선택에 의한 출루 기록이 같이 부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희생타, 희생 번트를 기록을 했다면 희생 번트 그리고 야수 선택에 의해서 출루했다. 야수 선택이라고 하면, 야수 선택은 타자가 타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수비수가 타자 주자를 정상적인 수비를 했을 때 타자 주자가 아웃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첫 번째 전제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수비자가 주자를 상대했는데 주자를 상대했지만 주자가 어떤 실책의 요소 없이 살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타자와 주자들 모두가 받는 경우에 우리는 선택을 부여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끝내기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자는 선택권이 없어요. 타자 주자를 지금 잡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홈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자에게 야수 선택에 의한 출루를 준다는 것은, 야수 선택에 의해서 출루를 했다라는 기록은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희생 번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타자의 타율이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희생 번트가 부여되지가 않았다면 지금 타자는 일단 타율이 깎이는 거예요. 팀은 이겼지만 본인의 기록도 매우 중요한데 본인에게는 타율이 깎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차라리 타격을 했다면 타자가 억울하지 않았을 건데 벤치의 압력 혹은 벤치의 작전 지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의 타격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희생 번트를 주고, 희생 번트를 줬을 때는 타자의 타율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 희생 번트는 타자의 출루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연속 경기 안타 기록도 중단 요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경기에 4번의 타석에서 모두 희생 번트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중단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에서 안타를 치더라도 기록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 벤치의 지시에 의해서 나의 의지
만이 아니라 벤치의 지시에 의해서 강제로 내 타격 기회가 뺏긴 측면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타수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희생플라이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희생플라이 같은 경우에 어쨌든 내가 타격 행위를 했고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베네핏은 인정은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타자는 출루율은 깎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타수를 주지는 않지만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출루에 실패했잖아, 이것까지는 주는 겁니다. 그 출루율은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기록 판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투수 앞 희생 번트로 출루를 했다가 타자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를 쳤죠. 물론 기록지를 작성을 할 때는 빨간색을 쓰지 않습니다만 빨간색 네모를 치고 1-1-는 투수가 다른 주자를 수비를 한다, 이런 상황을 표시를 해준 거고요. 다른 주자 수비하는 사이에 출루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제가 지금 급하게 마우스로 그려가고 그런데 물결 표시를 해줘서 번트라는 것을 꼭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잔루 표시를, 가운데 L자는 잔루 표시고요.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경기 기록이 수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경기 기록원이 수정을 해 주셨고요. 따라서 지금의 기록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8번 타자, 9번 타자는 승부치기 룰에 의해서 출루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1번 타자 삼진 원아웃이고 2번 타자가 3루수 앞에 내안타를 쳐서 만루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이 3번 타자는 바로 앞에 보신 그 상황인데요. 이 타자인데 3번 타자가 희생 번트 그리고 야수 선택으로 출루한 것으로 기록원이 지금 기록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정석적으로 기록을 한다고 하면 희생 번트의 야수 선택 출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희생 번트의 야수 선택이 아니라 그냥 희생 번트로 출루했다 까지만 되어야 하고 야수 선택도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수 앞 희생 번트로 출루가 가장 타당한 합리적인 기록 판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3번 타자의 타율을 어느 정도 살리는 결과가 되었고요. 희생 번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타자는 타수가 깎이지 않기 때문에, 타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타율이 깎이지 않는 타점만 받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게 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이 규칙을 이렇게 말로 설명한다는 게 사실 되게 좀 쉽지가 않다는 거를 하면서도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인터넷 방송이나 하시는 분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제 아버지가 또 약간 여담인데 아버지가 또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인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기록 규칙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서 또 안내드리는 방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